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대부분의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질 수 없는 바로 그 사건이 벌어졌던 날입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던 바로 그날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바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어언 3년 후인 지난 9일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5선의 중진 의원인 심재철 의원입니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는 드문 호남 출신의 중진 의원으로 1980년대 대학생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경력을 가진 5선 의원인데요. 광주 1구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심 원내대표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회장 자격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서울역에 집결한 시위대를 후퇴하도록 결정한 서울역 회군의 주인공이 바로 심 원내대표이기도 합니다. 심 원내대표는 같은 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내란 음모 개헌법 위반 혐의로 5개월간 수감돼 형 면제로 풀려났고 1983년 12월 특별 복권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1985년에 동대문 여자중학교에서 잠시 교직에 몸 담았다가 이후 MBC에 기자로 입사했고 1987년 MBC 노동조합을 설립해 초대 전임자를 지냈다가 1992년 방송 민주화를 요구하며 MBC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투옥됐다가 방송에 복귀하는 날 교통사고를 당해 20여일간 생사를 헤매게 되는데, 당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상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아픔이 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2000년 10대 총선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을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성공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주류 의원 모임이었던 함께 내일로에 좌장을 지내 한때는 친이계로 불리게 됐지만 현재는 특별한 계파에 속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선의 김무성 의원을 제외하면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경력도 있습니다. 신 원내대표의 이 같은 화려한 이력 때문에 원내대표 자리가 격에 맞지 않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었지만, 신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 정견 발표에서 선수에서나 민주화 운동 경험에서나 저는 더불어민주당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당내 어떤 의원보다 문 정권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에 앞서온 의원인데요. 작년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청와대 업무 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았고, 최근에는 친문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우리들 병원 의혹 제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황 대표가 삭발 투쟁에 나섰을 때 함께 삭발에 동참했고, 유시민 작가와의 진실 공방전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전투력을 과시하면서 현재 한국당의 전투력을 이끄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 원내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출 신임 정책위원장에는 김재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 시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87년 행정고시를 패스한 김 의원은
총리실 등에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고 7년 뒤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활동하기도 한 엘리트 관료 출신 정치인입니다. 2004년 17대 총선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주자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 기획단장과 대변인을 맡은 친박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해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0대 총선에선 다시 당내 경선을 뚫지 못했음에도 이듬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삼선 의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김재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심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보통 재선이 맡던 정책위의장 자리가 그의 체급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내년도 예산을 놓고 여권과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의 대표적인 전략가로 통하는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 의원은 황 대표 취임 후에 황 대표의 책사로 불릴 정도로 위기의 순간마다 전략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선 후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잘 싸우고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고심의 결단이 모였다. 반드시 내년 총선 필승하도록 하겠다. 내년 총선 승리를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고 김재현 의원 역시 믿어주고 맡겨줘서 감사하다. 여당에서 저지른 여러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오늘부터 협상에 다시 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심 원내대표의 대여 투쟁 능력은 선출 첫날부터 빛을 발휘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선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서 다음 날인 1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하기로 하는 대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논의를 착수하고 한국당이 본회의 안건을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의원총회 동의를 걸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으니 이번 협상안은 신 원내대표와 한국당의 승리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야 간에 이런 합의가 이뤄지자 선거법 개정안에 가장 못을 베었던 정의당은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러한 3당의 방침에 반발해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원내대표를 바꿨다고 교섭 테이블을 다시 요구하는 게 파렴치한 일이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을 한국당과 논의하느라 정기국회까지 넘기면 이는 한국당과 공모해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일 뿐이다. 여당이 원래 약속했던 대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안 처리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정의당이 저렇게 발끈하는 거 보면 이번 합의안이 상당히 잘된 합의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총선을 두고 원내대표 교체라는 승부수를 던진 한국당에게 첫날은 매우 만족스럽게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총선은 4개월도 넘게 남았으며 그 안에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원내 정치와 장애 투쟁을 적절히 병행해가면서 한 편이라도 더 한국당과 우파 진영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쟁력을 갖췄으면서도 여야 간의 합의도 잘 이끌어내는 협상력도 같이 갖춘 심재철 원내대표의
선출과 첫날 행보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님, 얼마 안 남은 총선까지 부디 한국당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